한번 상상해 보세요. 화장실에 앉아 평소처럼 아침 일과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날카롭고 심한 두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망치로 맞은 것처럼요. 이것은 58세 이순옥 씨의 실제 이야기이며 이 순간 이후로 이분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가스레인지를 끄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핑 돌고 머리가 울리는 듯 아픈 느낌. 혹은 손주를 재워놓고 누웠는데 머릿속이 쾅하고 울리듯이 아파온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지는 두통이라면 그건 그냥 두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머릿속에 생긴 시한폭탄, 바로 뇌동맥류가 보낸 마지막 경고 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머릿속에서 조롱이 자라고 있는 이 위험을 어떻게 알아채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숨겨진 신호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갑작스러운 발견에 대한 실제 이야기. 여러분이 아시는 배우 윤계상 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윤계상 씨는 드라마 촬영 중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증상이 심해져 구토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터지기 직전에 발견하러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훨씬 더 충격적인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2세 김철수 씨는 평소 혈압도 정상이고 담배도 술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세수하려고 몸을 숙였다가 일어나는 순간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목이 삐끗한 줄 알았대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눈이 침침해지고 말이 어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119를 불러 응급실로 갔는데 이미 뇌동맥류가 터지기 시작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수술을 받아 생명은 건졌지만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나중에 김철수 씨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 한 달 전부터 가끔 뒷목이 뻣뻣하고 평소보다 어지러운 날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쉽게 놓치는 바로 그 미묘한 전조 증상들 말입니다. 조롱한 위협, 뇌동맥류 이해하기. 뇌동맥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들어보시죠. 쉽게 말해,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약해져서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자전거 튜브의 약한 부분이 공기압에 의해 볼록하게 나온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오르거나 강한 감정, 더위, 탈수 등으로 인해 그 작은 풍선이 터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뇌 안에 피가 쏟아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합니다. 통계는 매우 심각합니다. 파라를 경험한 사람 중 24시간 이내에 25%가 사망하며 생존자 중 60%는 마비, 시력 손상, 언어 장애와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한폭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터지기 전까지는 보통 아무런 경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100명 중 3명에서 5명은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파열되는 경우는 연간 약 1% 정도입니다. 즉, 흔한 질환이지만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터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발표 내 머릿속에 있는지 모른다 발표는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한 두통의 양상. 위험한 두통은 실제로 어떤 느낌일까요? 의학적으로는 주로 바락 맞은 듯한 두통 또는 뇌를 스치는 발표 번개 통증 발표이라고 표현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들의 경험은 훨씬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 평소와 다른 두통 발표이 나타났을 때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김미라 씨를 기억해 보세요. 그녀는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겁더니 눈앞이 갑자기 두 개로 겹쳐 보였습니다. 이틀 정도 진통제로 버티려다 결국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파랄 직전이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눈앞이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평소 관자놀이가 아팠다는 박영수 씨는 어느 날 두통의 양상이 뒤통수가 터질 듯이 아픈 쪽으로 바뀌었고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리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정숙 씨의 경우는 더 특별했습니다. 갑자기 한쪽 눈꺼풀이 처지기 시작하고 그쪽 눈으로는 잘 안 보였습니다.
그녀는 나이 탓인 줄 알았지만 며칠 뒤부터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우리가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것들입니다. 5가지 핵심 경고 신호. 약이 뇌동맥류의 파랄 전또는 누출, 경고성 출혈에 미묘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두통, 통증이 몇 초 안에 최고조에 달하는 극심한 고통입니다. 뒷목 뻣뻣함 및 눈부심, 메스꺼움과 함께 나타나며 밝은 빛을 견디기 힘든 목의 통증입니다. 눈 관련 문제,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시야가 겹쳐 보이거나 갑자기 흐려지는 증상입니다. 평소와 다른 어지럼증,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멍하거나 혼미한 느낌의 어지럼증입니다. 진통제에 듣지 않는 두통, 일반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두통입니다. 뇌동맥류가 아주 조금씩 출혈될 수도 있는데 이를 벌프 경고성 출혈 벌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속이 울렁거리고 진통제가 듣지 않는 두통이 반복됩니다. 최량희 씨는 한 달 내내 머리가 아팠고 진통제를 먹어도 몇 시간 뒤에 다시 아팠지만 병원에서는 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뇌동맥류에서 피가 조금씩 새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뇌동맥류는 아무에게나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 요인들이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니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고혈압, 고혈압증 지속적으로 높은 압력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흡연자, 담배 속 니코틴과 독성 물질이 혈관벽을 약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뇌동맥류 위험이 2~3배 높습니다. 가족력, 직계 가족 중 뇌동맥류나 뇌출혈 병력이 있다면 유전적으로 혈관 구조가 약할 가능성이 있어 조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보호하지만 폐경 이후 급감하면서 뇌혈관의 탄성이 떨어집니다. 잦은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주범입니다. 요약하자면 혈관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거나 혈관의 나쁜 습관을 반복하는 분들이 뇌동맥류가 생기기 쉽고 파랄 위험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항목들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단계. 지금 너무 걱정되실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부터라도 몸을 잘 돌보면 충분히 위험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뇌동맥류를 발견한 후 의사 선생님 조언을 실천한 황금순 씨의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루틴. 기상 직후 물 한 컵을 마셔서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압의 급상승을 예방했습니다. 복식 호흡. 깊은 숨을 들이쉬고 5초 멈췄다가 내쉬는 복식 호흡으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규칙적인 운동. 매일 30분 걷기는 혈관 탄력을 유지하고 뇌혈류 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황금순 씨는 매일 아침 산책 후 머리 아픈 날이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충분한 수면. 밤 11시 이전에 취치 마라 7시간 숙면을 취합니다. 수면 부족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기 때문입니다. 혈관 건강에 도움되는 차와 음식. 혈관을 보호하기 위해 식단에 다음 음식들을 포함해 보세요. 캐터고리. 아이템. 베너피트. 차. 영지버섯차, 국화차, 연잎차.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고 머리로 몰리는 야를 가라앉힙니다. 지방.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호두, 아몬드.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을 공급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보호합니다. 채소. 마늘, 양파, 부추, 브로콜리, 시금치. 혈관 확장 및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며 뇌혈관 손상을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을 제공합니다. 조기 검진의 힘. 아무리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해도 정기적인 검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조기 발견이 전부입니다. 뇌동맥류는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지만 8월 후에는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56세 정현수 씨는 50세가 넘어 매년 종합검진을 받다가 뇌 MRA 검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증상이 전혀 없었지만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크기가 $5 사인 텍스트 MM이었습니다. 미리 발견한 덕분에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누가 뇌 MRA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50세 이상 모든 성인.
직계 가족 중 뇌동맥류나 뇌출혈 병력이 있는 경우, 이 경우 40세부터 검사를 권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장기간 흡연자나 과음하는 분들, 원인 모를 두통이 반복되는 경우, 검사 비용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박미영 씨가 후회했듯이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검사비의 몇십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투자입니다. 즉각적인 행동 요령.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 사람이 뇌동맥류 파랄 증상을 경험한다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이 온다면 절대 참지 마세요. 진통제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뇌동맥류 파랄로 인한 통증은 일반 진통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자를 안정시키세요. 흥분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세요. 혈압이 올라가면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머리를 약간 높게 해주세요. 환자를 눕히되 머리를 약간 높여 뇌압 상승을 막아주세요.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 응급수술을 받아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터지기 전에 발견하면 성공률이 95% 이상, 거의 100% 완치가 가능합니다. 수술을 받으신 이병호 씨는 수술 전에는 언제 터질지 몰라 항상 불안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고 손자와 축구도 하시며 그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두통을 그냥 두통이라고 넘기지 마세요. 우리 몸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늘 조롱이,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처음엔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병원을 찾아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뇌동맥류는 시한폭탄이지만 지식은 여러분의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4가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평소와 다른 두통, 시야 변화, 어지럼증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이거나 위험 요소가 있다면 뇌 MRA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세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을 주변에 공유하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통제로 듣지 않는 두통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가족 중에 뇌동맥류나 뇌출혈을 겪은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